네, 우리나라 정치사를 아로새겼던 각종 단일화의 역사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오늘 대선 스타일 초대석에는 난항을 겪었던 새누리당과의 합당을 마무리 짓고 야권 단일화에 맞선 보수 대연합에 매진하고 계신 이인재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방금도 국회에서 오시고 예. 의총 갔다 오셨다는데 요즘 선거다 국회다 바쁘시죠? 어떻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선대위원장은 공동이긴 합니다만 15년 만에 이제 복귀하셔서 맡은 첫 중책인데 어떻게 나가고 계신가요? 지금 이제 이 각 시도당 그 대회 같은데 제가 참여해서 이제 연설도 해드렸고요. 앞으로 이제 등록이 끝나면은 유세하는데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지원 연설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다니시는 건가요? 박 후보하고? 만날 때도 있겠지만은 저는 저대로 또 일정을 잡아서 이제 전국을 다니려고 합니다. 자, 이번에 공동선대위원장 되신 뒤에 첫 회의에서 이번 대선에는 과거에 진 빚을 좀 갚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과거에 진 빚이라는 게 뭡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제 정치 이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일들을 겪어왔는데요. 그러나 제가 몸담고 이제 제가 정치를 시작했던 고향집, 말하자면 보수 우파의 본가인 지금 새누리당, 에는 많은 제가 어려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제가 이제 다시 이 고향에 돌아온 몸으로서 그동안 이제 당에 대해서도 어렵게 했지만 또 거기 국회의원들 제가 선거 때 힘들게 한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맞대결 해가지고. 그렇죠. 제가 맞대결이 아니라 제가 있던 정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인간적인 그런 빚도 이제 제가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갚으려고 합니다. 워낙 또 정치적으로 유명한 말씀을 많이 남기셨지만 얼마 전에는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패 쫓겨 자살했다 이런 말을 해서 지금 민주당이 아주 법적 대응까지 막 들고 나오고 발끈했는데 작심하시고 하신 말이죠. 그건 제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거나 욕되게 하려고 한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화를 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다만 저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정치 경험이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 비서로 보조한 게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 비서 중에서도 민정비서나 비서실장은 대통령 권력이 부패에 오염이 안 되도록 그 하는 게 제일 큰 임무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비서로서도 실패한 경험밖에 없는데 이 막중한 대통령 잘 할 수 있겠느냐? 그 대통령 후보의 자질이나 역량 이런 거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도 그 발언을 다시 하실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까? 그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요. 또 부패 쫓겨 그 표현에 굉장히 민감하던데요. 그 부패 문제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는 그 압박 속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사실 그대로 아닙니까? 그 얘기는 그쯤 하고요. 자, 현안 얘기를 좀 해보죠. 문재인 안철수 후보 오늘 새벽까지 된 TV 토론은 보셨습니까? 제가 한마디도 안 빼고 다 봤습니다. 보셨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단독 담판을 한다고 해서 오전 10시 반부터 1시간 반 이상 만났는데 성과 없이 일단 정회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제 정당을 만든 것도 아니고 이제 유일한 무기가 여론의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내가 단일 후보가 돼야 정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여론이 좋지 않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 민주당하고 단일 후보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야망 하나로 이제 가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단일화 협상에 들어가니까 그 여론의 우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단일화 협상 자기들끼리 협상 하고 있지만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담판 하나도 안 되고요. 그런데 저는 결국은 아마 여론조사까지 안 가고 자기들 누가
양보하면서 적당히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새벽까지 계속된 이 문안 양자 예. TV 토론은 뭐 한마디도 안 놓치고 다 들으셨다고 예, 다 했고요. 들었죠, 제가. 예. 또 15년 전에는 본인이 또 여러 차례 예. 뭐 TV 토론을 하셨던 예, 경험에 예, 비추어 예. 누가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누가 이겼다고 보기 어렵고요. 네. 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도 뭐 우위를 좀 따져서 평가를 해주실 수는 있잖아요. 우선 뭐 이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네.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안팎의 여러 가지 변화 거기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어떻게 돌파를 해나갈 것이냐 이런 큰 틀에서 뭐 외교 안보가 됐든 경제가 됐든 뭐 민생이 됐든 네. 복지가 됐든 논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큰 변화나 흐름을 외면하고 네. 디테일한 아주 구체적인 말하자면 부처로 말하면 실국장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하는 이런 수준의 토론을 해가지고 제가 사실은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래서 뭐 누가 굳이 우위였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두 후보에게 다 좀 낙제점을 주시는 듯한 그런. 글쎄 저는 뭐 어떤 정책 전문가로서 서로 뭐 토론을 했다면 모르지만 네네.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대통령 큰 목표나 방향, 비전 이런 걸 제시하고 네네.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뭐 글자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또 무슨 북한 당국이 뭐 현정은 회장한테 재발 안 하겠다 뭐 이야기한 거를 가지고 뭐 금강산 재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는 걸 보고 아주 실망했어요. 자, 후보 등록이 이제 채 사흘도 안 남았습니다. 네. 뭐 오늘 밤에 또 만나서 오늘 오후에 만나서 이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될지는 또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될 거라고는 예상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인재 제가 대표님께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여론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야권 단일화가 된다면 지금 네. 말씀하신 어떤 그 구상 뭐 예정대로 예. 그 파괴력은 얼마나 될 걸로 보세요? 저는 뭐 일단 충격은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에 2002년도에 네. 뭐 그때 이제 우리 그런 단일화는 우리 국민들이 처음 경험하지 않습니까? 뭐 아주 극적으로 예. 이 쇼맨십을 발휘해가지고 이렇게 포장을 하고 네. 해서 충격이 일어났어요. 10% 갑자기 앞서는 걸로 충격파가 25%가 일어났습니다. 뛰어올랐죠. 네, 노무현 그렇습니다. 후보가. 그래가지고 그 충격파가 점점 꺼져가지고 막상 뚜껑을 열으니까 이제 2.4%인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저는 뭐 어떤 충격은 일어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훌륭하게 우리 국민들이 그 극복해 주실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고 저희들도 물론 이제 그런 충격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채택하게 될 겁니다. 박근혜 후보는 좀 이 상황이 어쨌든 만약 단일화가 되면 위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위기를 뭐 기회로 만들어내야죠. 네. 어떤 충격이 올 건 틀림없으니까요. 네. 뭐 편한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번 대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는 곳이 물론 수도권이 있지만 예. PK 지역과 함께 충청권 민심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인재 위원장께서 뭐 충청권을 대표하는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니까 지금 D-27의 충청권 민심 예. 표심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뭐 전국이 다 중요하지 않은 데 없습니다. 다 네네. 중요한데 충청은 이제 지역주의로부터 좀 자유롭다. 그래서 상당히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표준이 되는 민심이 아니냐. 이제 이런 뜻에서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충청도 여론은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안정적으로 특히 저희들 합당하고 나서 네. 더 안정적으로 많이 좋아져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한 달 채 안 남았지만은 27일 이요. 본격적인 네네. 선거운동 기간에서 또 적지 않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안보나 경제, 민생이 다 너무 어렵잖아요. 네. 언제 어디서 어떤 충격적인 위기가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때에는 정말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나라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세력 또 그런 리더십을 가진 후보 그런 방향으로 우리 충청 민심이 점점 더 힘을 모아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
이 점과 관련해서 이회창 전 대표 또 심대평 전 대표가 영입되거나 조만간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라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회창 전 대표 같은 분은 박근혜 후보하고는 정치적으로 좀 불편한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면 상당히 그 영향이 클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회창 전 대표님이나 심대평 전 대표님은 뭐 우리 충청도에 물론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지만 동시에 또 전국적인 국가 원로급의 그런 큰 지도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저는 뭐 조만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분들이 뭐 이제 막 역동적으로 정치를 하신다거나 이럴 그런 정치적인 동기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박근혜 후보 꼭 대통령이 당선돼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틀에 큰 이 지지를 표명해 주시지 않을까. 또 그게 꼭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지금 보면 준비된 첫 번째 여성 대통령론 이걸 들고 나와서 이제 쭉 밀고 가고 있는데 이게 여론조사에 보니까 여성 표심에 상당히 영향력을 준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뭐 통합 또 민생 이게 큰 새 축이다 이렇게 하는데 야권 단일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이제 보수대연합도 이끌고 계신 분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이 전략이 약효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이제 최초의 여성 대통령론, 통합이라든지 이런 위기 극복 이런 것들은 아주 튼튼한 선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집안도 아주 어려워졌을 때 집안 식구들을 이렇게 통합시키고 결속을 시키고 그리고 아주 끈질긴 생명력으로 집안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뭐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뭐 아침 신문에 보니까 2020년까지는 세계 경제가 추운 겨울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한 5년간은 뭐 2% 저성장 그래서 한다고 그러고. 그 세계적인 경제학자 예측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히려 여성 대통령이 이 시기에 적합하다. 이래서 많은 더 믿음을 가지실 것으로 생각하죠. 자, 당내에서 좀 불협화음이 김종인 위원장과 또 사이에 경제민주화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내용은 어떻습니까? 저는 김종인 위원장 뭐 최근에 직접 제가 뵙질 못했는데 그분이 제시하는 경제 민주화의 이상이라든지 목표 이건 뭐 너무 좋고요. 다만 이제 경제라는 건 하루하루 우리가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게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격적인 방법으로 뭐 정치나 이런 거는 충격적으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만큼은 지나치게 충격을 주면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이제 전략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과 이제 뭐 좀 의견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큰 목표에서는 같으니까요. 오히려 그런 이 의견 뭐 좀 이 다툼을 통해서 오히려 더 우리 당의 그런 그 경제 민주화에 관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부각되는 그런 좋은 결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대표님, 위원장이 님이시나 또 이회창 심대평 대표도 오신다고 하고 구민주계의 DJ 옛날 측근들도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뭐 보수대연합, 국민대연합 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정작 친이계 이재호 의원 아직도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런가요? 이재호 의원 제가 뭐 우연히 국회에서 뵙고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이재호 의원께서도 아주 이제 뭐 현역 정치인 중에는 큰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당의 승리 또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뭐 반드시 크게 협조하실 것으로 협력하실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좀 끌어안는 모습을 좀 보이셔야 된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뭐 이제 두 분이 만나시겠죠. 뭐 깊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27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공동 중앙선대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뭐 이기시겠다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제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주로 유세에 많이 참여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직접 아주 솔직하게 박근혜 후보야말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국가의 안보도 튼튼히 하고 또 민생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자질과 역량, 경험과 경륜을 가진 유일한 후보라는 말씀을 잘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박근혜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압도적이라고는 하셨지만 끝으로 예. 대통령 선거를 이제 여러 번 지켜보시고 또 예. 현장에서 치러도 보신 분으로서 예. 솔직히 이번 대선에서의 표차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누가 이기든? 예, 뭐 여론조사 분석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뭐 빡빡한 선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들도 정말 아주 이 신중하게 겸손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한 발짝 한 발짝 한 표 한 표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은 오히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 분명하게 좀 더 많은 표차로 이렇게 당선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